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직접 나선 기자회견 이후에도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서부 지역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전소 등 재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한 데 따라 미국 내 탈북민 단체들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양용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탄 집회가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LA 카운티에서 3살 남자아이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말 실수를 되풀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후보 사퇴론에 정면으로 맞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부통령 이름을 잘못 부르는 등 말실수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이 기자회견 직후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심야 회동을 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내 우려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명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우려를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최근 이들이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고액 후원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9천만 달러, 우리 돈 1,240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보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하원 의원은 12명으로 늘어났고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 배우 애슐리 저드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도 함께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사퇴 압박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텍사스와 네바다를 방문해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오바마와 펠로시가 등을 돌릴 경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서부 지역 산불이 확산되면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오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톰슨 산불로 주택 12채 이상이 불에 타 사라지고 약 4,0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로 최대 2만 8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산타바바라 레이크 산불은 3만 4천 에이커를 불태우며 확산 중으로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 3천여 명과 28대의 소방헬기가 동원됐지만 현재 진화율은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당국은 일주일 전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주민 2,166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로 소방관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 6채가 전소됐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동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샌카를로스 아파치 인디언 보호구역도 워치 산불로 주택 9채가 전소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평생 터전을 순식간에 잃어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I lost my house, I lost my cars, I lost my neighbors, everywhere around in the neighborhood. It's just gone. I just couldn't believe this fire took everybody's house. We don't know what to do, where we're going to go now. It's so heartbreaking. 당국은 어제 시작된 워치 산불로 보호구역 내 거주자 1,2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히며 화재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탈북민 단체들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 정부는 더 이상 강제 북송하지 마라! 오늘 오전 LA 중국 대사관 앞에는 탈북민과 지원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고 있는 탈북자들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도 벌어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당하는 우리 여성들이 인신매매가 빨리 중단되고 중국 정부가 우리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정말 받아줄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찰스 김 씨는 강제 북송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조건 때리고부터 피를 흘리고 옷 다 뺏기고 성폭행 같은 거는 뭐 더 말도 안 하고 그건 일반이에요. 중국에서 왔으면 벌써 그렇게 그 자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은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강제 송환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보다 값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더 이상 돌려보내는 것은 그대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살인 행위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오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집회를 통해 중국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에서는 제1회 북한 주민 이탈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한국 정부가 매년 7월 14일을 탈북민들을 위한 날로 지정하면서 개최된 것으로 미 전역의 탈북자 가족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2008년 난민 신분으로 영국에 도착해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치인 티모시 조가 참석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탈북민의 날이 저희한테는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다리가 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뒤 지난 2006년부터 난민 자격으로 탈북민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감시와 강제 북송 조치 강화에 따라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목소리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인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 총격에 숨진 한인 양용씨 사건과 관련한 규탄 집회가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내 정신건강국이 입주해 있는 LA 카운티 빌딩 앞 50여 명이 티셔츠와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No justice, no peace. 집회에 참가한 한인들은 물론 타민족 주민들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인 양용 씨가 경찰 총격에 사망한 이후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They were originally there to assist Yongyang's family to get Yong into an ambulance as a patient. Trespassing means that the supervising officer decided to treat Yongyang like a criminal. She misled, she duped the father. 이 자리에는 양용 씨의 부모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이렇다 할 설명도 연락도 없었다고 밝힌 양 씨의 부친은 경찰이 조속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찰 총격에 목숨을 잃고 있다며 경찰 대응 시스템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 내의 그 내부 팔러시 또는 훈련 매뉴얼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제 생각에는 잘못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특히 그 경관들에게 이뮤니티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그거 다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계속 사람 죽이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날 집회는 정신건강국 주최로 예정돼 있던 타운홀 미팅에 맞춰 열렸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조만철 박사 등이 패널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집회로 인한 부담 때문인지 돌연 정신건강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국말 할 수 있는 카운슬러와 경찰을 파견하라. 경찰은 정신질환을 가진 자와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카운슬러와 상의해서 행동하라.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한인 양용 씨는 지난 5월 2일 한인타운 집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 총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2주 만에 당시 사건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는데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연 직후 양 씨가 칼을 들고 있었고 8초 만에 경관 한 명이 3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의 경우 자체 조사팀과 경찰국장의 권고를 거쳐 경찰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3살 남자아이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과 소방국은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워네카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3살 아이 2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방당국은 아이들을 즉시 현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3살 조지아 제임스가 숨졌고 다른 아이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직접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LA시 거리 청소 시간에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티켓이 24만여 장 발부됐는데요. LA 한인타운이 4번째로 티켓을 많이 받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올해 상반기 LA시 거리 청소 시간 주차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이 24만 1000여 개로 집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베니스에서 발부된 티켓이 8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보이라이츠 7천여 개, 웨스트레이크 6,800여 개, LA 한인타운은 6,5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LA시 교통국 청소시간 주차 위반 티켓은 $73입니다. LA 동부 한인회가 17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저녁 다이아몬드바 커뮤니티 센터에서 LA 동부 한인회 17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한인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LA 동부 한인회 선대회장단은 신임 회장단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인 봉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7대 최현무 회장은 이사진들과 힘을 합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이어갈 것이며 한인 후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임 회장단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준 선대 회장단들에게 감사패를 전했고 오늘부터 공식 임기에 돌입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필라델피아 로너스트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인 인도 재벌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비용이 4,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환한 표정으로 축하 인파에 둘러싸여 예식장으로 입장합니다. 결혼식 주인공은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시 암바니의 막내 아들 아난투와 제약회사 재벌가 출신 라디카 메르찬트입니다. Radhika has been, for the last 7 years, it feels like I met Radhika yesterday. But every day I fall more and more in love. And Anand, I'm so blessed to be a witness to your beautiful life. 예식은 힌두교 전통에 기반해 진행되는데 피로연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속속 도착하는 하객들, 암바니 가문은 전 세계 유명 인사 1,200여 명을 전세기로 데려와 리무진까지 제공했습니다. 피로연 비용까지 합쳐 모두 4,500억 원짜리 결혼식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초호화 결혼식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It's their wealth, but it is beyond ridiculous what they're doing. Like, yeah, you have wealth, but there's no need to show off that much.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1일 현지 공항에서 포착됐는데 신랑 아버지인 암바니 회장과
통신 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석유화학 사업으로 기업을 일군 안바니 회장의 재산은 1,200억 달러, 약 166조 원으로 세계 12위 부자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의회에 서한까지 보내서 본인이 완주하겠다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 또 이제 질 바이든 여사까지 어떻게 설득을 좀 바라는 이런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 기대하는 바는 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제일 강력하게 옆에서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질 바이든 여사예요. 알고 보니까. 후보 토론회 이후에 한 2주 동안 휴가였었잖아요. 네. 워싱턴 DC의 연방 상하원들이. 이제 막 워싱턴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원총회도 하고 막 하는데 이거가 가장 큰 압력일 텐데 뭐 바이든 대통령답게 찍소리 못하게 눌러놨잖아요. 막 그 지역에 있을 때는 누가 막 씩씩하게 한두 명이 후보 사퇴에 동의한다 이랬지만은 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나한테 아무 얘기 물어보지 마라. 우리는 조 바이든으로 간다. 뭐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원 제프리 하킴스도 그냥 의원총회로다 의견만 물어볼 뿐이지 바이든 후보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후임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11월 대선까지 촉박하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민주당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여론들도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7월 4일 연휴 지나면서 7월 6일까지에 집계된 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그 공화당 위스콘신 밀워키 전당대회입니다. 그렇죠. 컨벤션 효과가 있죠. 공화당이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면은 다시 이 지지율은 벌어지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혹자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자진 사퇴를 하면은 충분히 훌륭한 대통령이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대결단을 하는 걸로다가 보여질 수가 있다. 그러면 후임은 카멜라 해리스죠. 어쩌면은 그런 구국의 결단을 하는 바이든 후보가 밀워키 컨벤션 끝나고 이 컨벤션 효과가 막 일어날 때에 만일에 그때 바이든이 나 진짜 몸이 좀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꽝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공화당이 노리는 컨벤션 효과라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라질 수 있겠군요. 혹자 어쩌면 바이든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해 볼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5%도 안 됩니다. 그런 확률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30년 이상 상원의원을 하고 8년의 부통령 그리고 4년의 대통령 이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인 판단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경륜이 있어요. 제일 어린 나이에 상원의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꼬였나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걸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지명을 해서 8년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봐도 대통령 민주당 후보는 조 바이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오바마가 힐러리를 내세우는 바람에 앵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성공하면 나 2번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속으로 있다 그래요. 힐러리의 이 권력욕, 이것 때문에 오바마를 엔도스하면서 다음번에 나다. 이 약속 때문에 그 조 바이든을 오바마가 섬기고 달래면서 2016년에 힐러리를 후보로 됐죠.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현직 부통령이 조 바이든이 나와서 트럼프하고 싸웠으면은
오히려 힐러리가 지는 그런 역사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참패는 없었을 거라는 이런 게 있죠. 자, 민주당이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는 동안 이제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의 공화당의 주요 관전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6년 트럼프의 전당대회 때는 어설프게 좀 했습니다. 저도 거기 fully 참가를 했었죠. 폴 라이언이라든지 테드 크루즈로다가 이 트럼프를 바꾸려는 한쪽의 반란 움직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가지고서 보냈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해야 될 과제에 대한 정책이나 이슈 같은 것들이 비교적 먼저 후루다가 해가지고 좀 정리된 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는 게 이번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공화당 전당대회 밀워키에 이제 김동석 대표님도 가실 예정이시죠? 가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좀 현장 분위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실 생각이신가요? 저 같은 이제 이 한인 정치 참여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책 브리핑을 하는 데에 다니면서 아시안 그룹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의 중심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안면을 트고서 네트워킹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양인 시민권 법안하거나, 그다음에 한인 사회가 같이 지금 추진하는 E4 비자 법안 같은 그 우리 한인 사회가 공동으로 하는 법안 같은 거, 네. 거기 가면 뭐 현직을 마음대로 만나니까 그거 네. 홍보도 하고 이거 꼭 해달라고 졸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활동으로 4박 5일 미러키에 다녀와서, 어쩌면은 다음 방송 미러키에서 연결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참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